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랑실천습관화 프로그램 행복나눔 인류어로 H형 인재대기 진행을 맡은 MBC 공채 12기 개그맨 이은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에 도움을 주실 우리 한양대학교 재학생 이가진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행복나눔 인류어 오세천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2강의 주제는 감사의 체질화입니다. 체질하니까 갑자기 제 체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좀 소음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배가 좀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다리가 좀 얇은 스타일. 네, 추위를 몹시 많이 따는 스타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의 체질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가진님은 어떤 체질인가요? 제 체질이요? 네네. 근데 이거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같은데, 약간 TMI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TMI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실없는 소리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린 네. 다음에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체질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체질화는 뭘 체질화 하자는 거냐면, 보시는 대로 이제 쓰고, 오감사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오감사일기를 쓰고, 말하고인데 이제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이런 말이죠. 긍정적인 말들이죠. 그러니까 줄여서 감사미소잖아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게 지금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까지 앞글자를 이렇게 따면 그렇습니다. 감사미소. 감사하면서 미소를 또 띄우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감사해요, 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자는 거고. 나누기는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나누자. 서로.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문자로 서로 감사를 전하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카드가 또 있어요. 네. 카드로 이제 서로 감사를 나누자.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이 키워지는 거겠죠. 또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이 증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또 감사를 나누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나도 행복해지고 또 상대도 행복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습관을 만들어 가자.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돼요. 네. 표현하는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일기 쓰기가 가장 기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감사일기를 쓰는 게 좋을지 간단한 팁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막 처음 쓰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엇을 써야 할지 그거부터 난감할 것 같은데 혹시 팁 이런 거 있을까요? 글쎄 팁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처음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처음 썼던 그 감사일기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쓰셨던 예. 그 원래 이제 5개씩 쓰자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5개가 아니고 4개밖에 못 썼어요.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감사 쓰기가 어렵다는 거는 뭘 써야 되는가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거리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 있습니다. 있고. 왜 이런 얘기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차츰차츰 얘기하기로 하고. 네.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5개씩. 5개씩. 네, 5개씩. 기본적으로 5개는 좀 쓰고 있고, 요 중간에는 하루에 100개씩 쓰던 날도 있고. 100개씩. 100개씩만 썼습니다. 100개씩 쓰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써야 돼요. 일어나서부터. 저희 그 대표님의 그 감사일기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이 뭐 5개를 쓰신 건 알겠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글씨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굳이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요게 좀 이게 맞는 거 같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게 맞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감사. 어제 막걸리를 4컵 정도 마셨음에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막걸리가 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좀 많이는 안 마시고 조금씩은 4컵 정도.
아, 4컵은 좀 많이 마셨는 날인 것 같아요. 아, 많이 보통 마셨죠, 2컵, 3컵. 네, 4컵 드셨는데도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날 수 아, 있어서 예. 감사하다. 진짜로 감사한 것 그죠, 같아요. 중요하죠. 네네. 막걸리가 또 숙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기타의 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술자리도 같이 하곤 하는데 다음날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도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죠. 아, 근데 이제 글씨체가 글씨책. 글씨체가 이거를 일부러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원래 네. 체가 좀 이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글씨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네.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다. 그게 또 마음에 걸리셨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잘 쓰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쓰다 보면 이렇게 글씨체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뭐 괜찮네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소 쓰고 있다는 거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암호로 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호는 아니고 네. 원래 체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감사 일기 쓰기 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부대, 학교, 또 기업 이런 데서 이제 뭐 많이 하죠. 요 사례는 203 특공여단의 그 사례가 되는데요. 네, 군부대. 네, 군부대입니다. 요 부대뿐만이 아니고 요 관할 이 부대들은 하루에 10개씩 100일간 쓰자. 그러면 100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1000개를 이렇게 완성을 하면 조그마한 이제 보상도 하고 뭐 이런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신현기 여단장님께서 장군님으로서는 최초로 청감사를 혹시 완성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감사 쓰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건데 똑같은 그런 과정이 이 일기를 가만히 보고 요거는 이제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수기를 쓴 겁니다. 이 수기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행복나눔 인류운동과 함께 청감사 쓰기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직접 해보아야 할 말이 있겠다. 지휘관이니까. 그렇죠. 또 용사들은 일기를 쓰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연했다. 이거죠. 아까 저도 왜 하루에 첫날 4개밖에 못 썼잖아요. 이게 공통적인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부대 같은 경우는 가서 일기 시작하면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하고 아침밥 먹고 오전 일과하고 점심밥 먹고 오후 일과하고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점호하고 자고 이 일이 반복이 되는데 무슨 감사 일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거의 장군님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것만 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도 미세한 차이 또 소소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거죠. 감사거리.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소한 감사거리가 있구나를 깨닫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감사 노트를 채워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일 수가 있어요. 소소한 감사를 찾을 수 있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자는 거는 엄청난 감사거리, 물론 그것도 써야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당연하게 생각됐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감사하면서 그걸 일기로 쓰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작은 일이니까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느끼는 것, 그런 과정들, 그렇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냐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제 그다음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셨던 그런 것들이 180도 바뀌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좋지 않게 남아 있었던 기억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면서 내 삶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체험을 이제 하셨는 거예요. 어느 사이 위기와 좌절의 기억이 정화되면서 몸속에는 행복한 기운이 회전하고 있음을 느낀다. 감사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삶은 축복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수기를 이렇게 공개로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지금 이 사진도 같이. 간부님들이세요. 밑에 이 사진이. 간부님들이신데, 간부님이세요? 네네. 상당히 많은 간부님들이 네. 천감사를 완성을 하셨더라고요. 야, 백감사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양이 많고 많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바쁜 또 군부대 또 우리 간부님들께서 네, 간부님들이. 천감사를 또 완성해서 대단합니다. 요분 사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많이 잘 오프라 아시-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요? 그렇죠. 예, 오프라 뭐 윈프리. 여기저기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제가 또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내용을 썼나를 같이 한번 보자는 의미입니다. 1번 한번 보시니까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은 누구에게나 다 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차이는 뭐예요? 이분은 그 파란 하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고, 그걸 또 일기를 썼다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런 일기를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삶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냐, 네.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또 방송인이었고, 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그런 분이죠. 오프라 윈프리 하면은 미국에서 그죠? 토크쇼 진행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어렸-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은퇴를 했나요? 하셨-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걸 쓰면서 삶의 네. 가치를 삶의 깨닫게 가치. 됐다. 네, 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방황하는 수가 많잖아요. 네. 그 방황하는 그 세월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깨달으신 거지. 그 어렸을 때 감사의 길을 쓰면서 삶의 가치를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냐, 삶의 방향, 가치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근데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네. 얼마나 당연한 얘기를 썼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당연한 이런 걸 쓰면서 내가 바뀌어 나가고 삶의 가치를 깨달았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일상 삶에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맞아요. 예. 다음 사례는 이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감사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학문적으로 네, 연구하시는 학문적으로 당연히 연구를 계시는군요.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거죠. 감사를 하면 행복해진다, 긍정적으로 된다. 이런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분이 로버트 에문스 교수입니다. 그분이 오감사일기 쓰기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죠. 저 밑에는 이건 이제 방법인데, 방법은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결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이걸 연구를 하고 났더니 어떤 결론이었나.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여러 가지로 사람의 행복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네.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고요. 감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긍정적이다. 아까 앞에서도 신용 기자님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또 공통적인 그런 어떤 변화일 수가 있어요. 삶 전체에 대해 더 희망찬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은 이미 6개월 전에 끝났지만 대조군에 비해 25% 정도 높은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장기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일기를 써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변화가 생긴다기보다 네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써가는 거, 네.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연구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주제가 감사의 체질화인데 그죠? 그러면 체질화하려면 이제 시간이 장기적인 의지가 조금 필요하고 장기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써보는 습관을 네, 들이는 네,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나 군부대는 이 일기 쓰기가 조금 수월할 수가 있어요. 같이 생활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또 지도를 해주시니까. 지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럼요. 분도 아무래도 계시기 지도를 때문에. 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의 경우는 조금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하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하자는 거가 안 하면 네. 스스로 쓰려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참 권장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 나눔 동아리다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이제 행복 나눔 밀리오니까 행복 나눔 밀리오 동아리 해서 감사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뭐 또 같은 또 그 선행 활동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감사 나눔을 위한 동아리 모임을 또 만들어서 같이 감사 나눔을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지금 그럼 이가진 양 같은 경우에는 혹시 네. 지금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동아리 모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뭐 모임 활동하고 계시는 거 혹시 있나요? 관련해서요? 뭐 감사와 관련해서 말고도. 다른 말고도. 거. 이 관련해서는 기숙사 내 관생들 3명과 더불어서 네. 한번 약간 단기적으로 이런 행복 나눔 125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그동안 감사했던 이야기 그런 걸 나누고 또 선행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책에 관한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서로서로 에너지를 얻어가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은 나와의 그런 그 대화가 필요할 거예요. 뭐, 나와 나의 대화. 나와 나의 대화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막 혹시 그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전철 안에서 혼자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놈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마음속으로 해야죠. 그러다 보면 세상과 격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네, 경우는. 주의해야 네.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대화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일면이 있고 네.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일면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일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왜 써야 되지? 내가 써서 이걸 뭘 어쩌라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펜대를 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막 이렇게 안 쓰고 내일 쓰자. 이러다가 내일 되면 모레 쓰자. 막 이렇게 해서 건너뛸 수도 많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감사를 쓰면 행복해진다네. 감사를 하면 또 긍정적인 뭐가 생긴다네. 감사를 하면 삶이 바뀐다네. 이런 얘기는 또 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나를 달래야죠, 달래야 될 거라고요. 그 생각을 잠재워야 될 거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지배적으로 되면 이걸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이렇게 감사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동안 또 대표님께서는 감사 이제 교육도 같이 하셨는데, 네. 교육을 하시면서 감동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뭐 감사 일기 쓰기나 아니면은 교육하면서 감동적인 사례들이 있을 텐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병사의 감사일기 쓰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대에 따라서는 그 한 해 동안 감사일기도 쓰고 이제 아까 카드도 나누고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감동적인 사례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대는 그 해에 10개의 사례를 이렇게 발표하고 공유하고 막 이러는 자리였는데 맨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던 사례예요. 요 병사는 병장이었고 이제 계급 병장이었고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30이니까 남자 나이 30이면 이 몸이 좀 이게 조금 다를 거예요. 네, 그죠? 다 다르죠. 20대하고 30대하고 30대하고 다릅니다. 네, 다르요. 30대하고 40대하고도 또 달라요. 이가진 장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40대인 저 같은 경우에도
온몸이 아, 아침에 일어나기도 좀 힘들고 무릎이 관절에서 네. 이렇게 소리가 난다니까. 아, 이제 50대, 60대도 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0년마다 이렇게 바뀌. 네, 네, 한국 네. 10년이라고 10년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뭐. 근데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30대, 30대. 이제 30대 병사라. 초반이죠. 그 이제 이 부대는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하루에 10개씩 100일간 쓰자. 그러면 이제 1000감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대였어요. 이 부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 활동하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이제 고단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더 어려웠던 거는 10살 아래에 동생들하고 같이 병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면서 극복을 했다. 뭐 이런 사례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감사를 쓰면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몰입의 즐거움. 네, 몰입의 즐거움을 느꼈다. 몰입에 대한 연구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제 몰입의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왜냐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된다, 행복하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몰입의 즐거움을 느꼈다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몰입이라는 건 어떤 거이겠습니까? 몰입한 상태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 그게 몰입의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자들은 그런 몰입의 상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얻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분 나름대로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몰입해도 이제 행복해진다는 그런 거니까. 감사를 해도 행복해지고 몰입을 해도 행복해지고. 근데 몰입은 꼭 감사를 통해서만 몰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이 됐고요. 또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글에는 힘이 있다. 네. 우리 이제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 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글에는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말로는 많이 들어요. 글에 힘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이분은 감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직접 써보면서. 써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 그 다음에 깨달음, 이거는 중요한 키워드죠. 아주 이분은 그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소중한 그런 체험,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른 분, 이분은 이제 그 서병수 직장의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본 다음에 예. 말씀을 좀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행복해진 서병수 반장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지? 아빠가 밖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저희 삼성중공업에 저희 사장님께서 그 감사 나눔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사장님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너 가. 그래가지고 가면서도 이거 해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가게 됐죠. 교육이 첫날 1박제 끝나는 저녁에 뭐를 했냐면 백감사 쓰기를 했습니다. 백감사 쓰기를 하는데 백감사를 다 써놓고 방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그 백감사 쓴 게 다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백감사를 적었거든요. 아내에 대한 생각이 싹 떠오르면서 100가지가 넘게 감사하고 100가지가 넘게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한테 나는 늘 상처만 주고 해준 거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고마움이 뒤엉킨 눈물이 가슴속을 밤새 타고 흘렀다. 백감사가 빚어낸 그 눈물은 그날 이후 나를 변하게 했고 결국 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주었다.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보낼까라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감사를 매일 2달 정도를 보내고 난 뒤부터였다. 첫째,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뭐라 했냐면 시집을 한 번 더 간 것 같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러시지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빠 진짜 좋다면서 저희도 변하게 되고 엄마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집안 전체가 변한 것 같아요. 늘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음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바뀌고 진짜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렇게 돼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내 가슴속 응어리는 이제 말끔히 사라졌다. 감사 나눔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그 대상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더욱 불어서 상호작용으로 같이 행복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나눔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선물해 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감사함을 전해보세요. 청소년 행복 캠페인 고마워요. 이제 부부싸움은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 집은 굉장히 심하게 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핸드폰에 사모님을 양아치라고 저장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양아치처럼 보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이 아니고 사실은 서직장님이 혹시 반대로. 예, 반대가 됐을까 싶어요.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한 분은 치매였고 한 분은 암이었고 그거 다 수발 들었고요. 딸 아들인데 둘째 딸이 다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활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재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을 갈 때는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그것도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양아치라고 이렇게 저장해서 매일 싸움만 했으니까. 네. 근데 아내에 대해서 백감사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올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써놓고 가서 잠을 잘라고 했더니 잠이 안 온 거예요, 밤새.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제 장인어른한테도 백감사 편지 보내드리고, 장모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사모님한테 보내드린 거 당연히 그날 썼고, 자녀들 3명한테도 또 백감사 편지 다 보내줬고. 그랬더니 다리가 아프다던 그 둘째 딸이 아빠한테 백감사 답장을 했어요. 되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쓸 때는 1번이 같아. 1번이 거의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12번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12번째가 좀 달랐는데 이게 뭐냐면 아빠 다리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긍정적이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조금 와닿고 그렇죠. 네. 그리고 끄트머리 맨 마지막에 감사는 자기 수련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대표님께 다시 또 다른 네. 대표님께 또 다른 그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직장인분 소개도 해주셨고 군인 소개도 해주셨는데 그 사례들 중에 혹시 학생들 중에서도 사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죠. 아주 많고 요분은 감사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이름이 박땡땡 학생인데 마침 그 한양대학교를
다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아,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미국에서 혼자 공부할 때 딸에게 보내는 백감사라는 제목으로 아빠께 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나는 그 메일을 읽어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 나는 부모님께서 감당하고 있을 집안 사정에 대한 미안함과 당장 눈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매일 악몽을 꾸고 울기만 하던 때였다. 그렇게 나는 매일 세상이 밉고 원망스러운데 아빠는 무슨 마음으로 백감사를 썼다는 걸까? 읽기가 무서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백감사를 읽게 되었다. 첫 줄을 읽으면서부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부족하고 이기적이기만 한 내게 아빠는 감사하다라는 진심을 전해주었다. 백감사를 읽으며 작아진 아빠의 모습을 외면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그러다가 반년 만에 아빠께 백감사 편지를 답장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에게도 감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작은 메모로 시작된 감사는 처음엔 어색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일상생활의 정말 작은 부분밖에 안 되었던 감사 메모는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하며 작은 일도 투덜대면서 하던 내가 어느새 이걸 왜 못해 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었다. 박땡땡 웬일이야? 왜 이리 긍정적이야?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보다 먼저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쉽고 행복하게 진행되면서 이번에 학과에서 수석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다 주어 감사하다. 워낙 직설적이고 말을 툭툭 내뱉는 성격이라 이기주의와 독설의 대명사였던 박명수라는 별명도 있었던 나였는데 점점 주변 친구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면 내게 고민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나와 얘기를 한 후엔 너랑 얘기하고 나면 뭔가 다 쉽게 풀려 하며 박긍정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이렇듯 내게 감사는 마법과도 같다. 아빠의 감사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나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과 변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감사라는 주문에 걸려 믿기지 않는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주었으니 말이다. 감사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되며 제일 먼저 적게 되었던 나만의 주문을 외워본다. There's no impossibility anymore in my life. Thanks turn an impossibility into a possibility. 내 인생에 더 이상 불가능은 없다. 감사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줬다. 네. 네, 수고 많으셨네요. 네. 이분은 이제 감사 편지를 처음에 이제 주고받다가 나중에 본인이 감사, 이 메모도 적고 일기도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변화를 체험했는 그런 사례가 되죠. 네. 지금까지 이제 몇 개의 사례를 보셨는데 가장 공통적인 한마디가 여기도 있네. 그게 뭐였어요? 공통적인 단어 하나. 긍정적으로. 아, 맞아요. 긍정으로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네요. 덕분에. 아, 근데 요분들 뿐만 아니고 이런 감사일기 쓰기 하고 편지 보내고 이런 활동을 또 뭐 어쨌든 조직에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긍정적이다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도 곁들여서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이야기들이 재미가 있고 의미도 깊은 것 같아서 사실 더 듣고 싶지만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감사 체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오감사일기 쓰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하고 그다음에 감도서 앞에서 받는 사례처럼 이게 서로 나누고 카드로 나눌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핸드폰으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를 좀 많이 쓰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족도 행복해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도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도 행복해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10년 동안 하고 10년 동안 이제 반 거죠.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감사 활동을 통해서 행복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이강 감사의 체질화 오세천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강에 이어 진행에 수고해 주신 한양대 이가진 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3강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